네, 살인 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구속시한을 연장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신 뉴스가 이제 검찰이 구속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수사가 조금 난항. 네, 사실 아직까지 아마 7월 22일인가까지 네. 아마 영장 기한인 것이고 다가오니까 이제 연장을 추가로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구속 수사를 해서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영장 을 법원에서 한 2달 가량 받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되죠. 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냥 기소 중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계속 추가로 이제 발부받다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이 4번에 걸쳐 가지고 잡아야 된다 하는 네. 강력한 의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유병헌 씨가 맞습니다. 네. 구속 기간을 예. 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 이제 살인죄뿐만 아니고 네. 이제 뇌물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뇌물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종종 있죠. 말하자면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네네. 지금같이 사실은 자백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실질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네. 연장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김영식 서울시 의원 측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검찰의 어떤 대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김 의원 측의 반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치장 CCTV는 함정 수사의 단서냐, 아니면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최 변호사님. 네네. 김영식 서울시 의원 측이 유병헌 회장하고 김영식 의원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네네, 맞습니다. 잠시 착각을 헷갈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는데 이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을 했었고 그거에 네. 대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일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증거 보전이라는 것은 예. 한마디로 기소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피의자 측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법원을 통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이른바 증거 보전 네. 신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검찰의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와 같은 이른바 비둘기를 날리는 데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것을 본인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의도적으로 경찰이 다가와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보내게 했다라는 걸 해서 예. 이른바 지금 함정 수사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 모든 함정 수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예. 이른바 기회 제공형 한마디로 마약 같은 거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한테 나한테 팔아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합법한 수사라고 하지만 아무 사람을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는데 예. 이 사람 범죄를 하도록 꼬드겨 가지고 어떤 범죄를 하도록 나아가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른바 위법한 함정 수사로서 네. 그러한 절차로 의해서 취득한 어떤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사안에서 이제 김영식 의원과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먼저 와서 전화해서? 전할 거 있느냐라고 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해줬고 그 과정이 이른바 부적법한 함정 수사로서 그러한 본인의 메모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예.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CCTV를 비롯해서 그 내부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법원에서 채택을 채택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판사님이 그 현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CCTV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판사에 의해서 만든 조서를 만들고 해서 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그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누구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정말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교수님, CCTV 화면을 보면은 이게 함정 수사인지 뭐 아닌지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장면이 들어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쪽지 전달의 주체가 누구냐 말하자면 김영식 의원이 몰래 이제 팽한테 보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것은 다른 맥락이지만은 예. 요 전달을 경찰 교도관이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것은 좀 맥락이 좀 흐트러지고 말하자면 이건 경찰의 실수다 말하자면 또 여러 가지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예. 경찰의 수사를 흠집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하자면 요 상황을 뭐 바꿔보자 하는 이런 행동이 되겠죠. 예. 예, 예. 사실 지금 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쪽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쪽지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일단 저희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쪽지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 미안하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쪽지를 보면 네 진술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라는 이런 그 어떤 제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함정 수사라고 어떤 볼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참 말이 좀 교묘한데요. 예. 앞에 몇 개를 붙이고 자르고 하면은 주어만 바꾸면 어떤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맥락이 네. 전달될 수가 있죠. 말하자면은 이 팽한테 어떤 걸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자기 얘기를 말해 줄 수도 있는 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들만 쭉 하는 쪽지 거 내용이 내용 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영식 의원은 그걸 가지고 자기 쪽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부분이 네. 그런 되는 것 거죠.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정 수사란 것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라 이런 것인데 네. 이것이 어떤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경찰에서는 본인이 뭐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정도라고 어떤 얘기를 했는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어떤 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내용도 보면은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 묵비하라 이런 네. 것인데 결국 그러한 점은 어떤 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위법한 어떤 함정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가요? 쪽지가 이제 건네가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네네, 아마 그런 취지로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함정이다, 같습니다만 이런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예. 본인의 그것이 이른바 적법한 함정수사로서의 기회 제공형. 예.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줬을 뿐이기 때문에 경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낚였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낚였다 같아요.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적법한 어떤 기회 제공형 어떤 그 함정 수사로서 그 수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김영식 의원이 또 이제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조폭이 사례를 사주했다. 이게 좀 여기 대해서 새롭게 나온 주장이죠. 네. 조폭 사주서를 지금 들고 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예. 안 하고 뭐 그때는 뭐 입을 다 닫고 그랬으니까 네.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저런 얘기 하지 않았고 지금 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찰 수사의 허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안 봤다. 다른 다양한 가능성도 있는데 나한테만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엮으려고 했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땐 놔두고 지금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강서구 재력가의 주변의 인물들을 볼 때 뭐 조금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 조폭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런 거죠.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교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조폭들이 예. 팽모 씨한테 살인을 교사한 것이다. 교사한 것이다라고 이런 주장이- 계속 그걸 근데 실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네. 계속 그걸 가공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는 약간 진술이 달랐죠. 본인이 진술로는 아마 팽 씨가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빚이나 이런 걸 때문에 유력과의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강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물론 본인의 생각이지만 진술이 달라지고 네네. 그 반면에 지금까지 지금 밝혀진 바로는 처음에 강도를 했다고 했지만
이분이 가서 팽모 씨가 그렇게 살인 사건을 한 다음에 있던 현금에 돈이 있었지만 돈에는 손도 안 대고 예. 이 김 의원과 관련된 차용증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어떤 김 씨로서는 그런 부분을 어떤 그 해명하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살인 교사의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로 범행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김용식 의원 빌린 돈이냐 뇌물이냐 지금 뭐 살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지만 뇌물수수 의혹도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철도 레일 체결 업체 그 장치 납품 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3천만 원과 1,3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대가성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모두 빌린 돈이고 또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갚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정황만 봤을 때 지금까지 일단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뇌물수수 협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돈이 일단 업체와 그 거래가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처벌하기가 쉽지 않죠. 예. 결국 그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른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이 뭐 담당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 직계 라인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에 이 ABT사가 네네. 그 이쪽 강서구 지역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는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직무 관련성과 어떤 대가성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에 대해서도 그 지금 충분히 어떤 뇌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 지금 앞으로 지금 이른바 단순히 이 김 의원을 넘어서 이게 이른바 철피아라는 어떤 그런 특수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확대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촉발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풀어갈지 그것이 아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주제를 끝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숨진 재력가 송 씨가 기록했다는 메일 기록부라고 해서 이제 금전 출납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기 부분이 되겠죠. 예. 말하자면 김 의원과의 관련성이나 뭐 그 사이에 김 의원이 연결됐고 그리고 그 어떤 준 돈의 최종 목적지까지도 써여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뭐 전달자인지 아니면 최종 종착지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동기, 이 조사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기록부에 보면은 뭐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과연 정치권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이런 정말 얘기도 있었는데 네.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걸 떠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뭐 거의 20년 동안 써왔고 500원짜리 어떤 우유 먹은 것까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네. 신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른바 수사의 유력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수사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있는데 현금 거래를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지금 돈을 줬다는 송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은 진술이라든지 뭐 사람이 이런 걸할 수가 없거든요. 자백하지 예. 않는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 그리고 대가성, 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자백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수사 과정이 정말 거의 뭐 영화처럼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유병헌 회장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언제쯤 잡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월달 지금 빨리 아주 잡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7월달 넘어가기 전에 장마철 끝나기 전에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